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쟁을 놓고 전격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오후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총액 2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1조 원, 로열티 1조 원입니다. 또한 양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 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총 2조 달러가 넘을 경우 애플에 이어 두 번째 2조 달러 기업이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MS 주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255.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MS의 시가총액은 1조 9,3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4%만 더 오르면 2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현재까지 시총 2조 달러에 이른 기업은 애플이 유일합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사상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MS 주가는 2015년 5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20에서 40%가량 올라 2020년에는 60% 급등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17% 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S의 주가 상승은 2014년 사티아 나델라 CEO 취임 후 이뤄졌습니다. 과감한 조직 개혁과 제품 전략 혁신으로 MS를 PC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시킨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됩니다. 시총 2조 달러 후보 기업은 MS 외에도 아마존, 알파벳이 거론됩니다. 시총 2조 달러는 2020년 OECD 기준 국가별 명목 GDP와 비교하면 인도보다 낮고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MS 시총보다 낮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바이오테크 벤처기업 뉴럴링크가 첨단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뉴럴링크 칩을 이식,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실험 영상에는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간단한 게임 조작법을 익힌 뒤 테니스 게임을 생각만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6주 전 실험 원숭이의 뇌에는 뉴럴링크 칩 2개를 뇌 양쪽에 삽입했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신경 정보는 2,000개 이상의 감지선을 통해 뉴럴링크 칩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경 정보를 종합해 원숭이가 취하려는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영상 유튜브를 공개하면서 이번 실험을 통해 뉴럴링크 기술의 기초적인 기술 실증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해 뉴럴링크 기술을 발표하면서 돼지, 원숭이 등 동물 실험 이후 인간 대상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체마비 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어피트가 어피트를 사칭한 가상자산 발행 사기 사례를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피트는 최근 어피트에서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해 다단계로 판매한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어피트는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 사례를 발견하거나 관련 제보를 받을 경우 경찰 또는 어피트 상장사기 제보 채널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이성을 유혹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정보원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로맨스 스캠이 확산되고 있다며 SNS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행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년간 국정원에 신고된 로맨스 스캠 피해만 43건입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6,130만 원으로 3년간 국내에서 약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신고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로맨스 스캠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로맨스 스캠이 주로 아프리카 등 해외 범죄 조직들이 SNS에서 해외 파병 미군 등을 사칭해 이성에게 접근, 호감을 얻은 후
연인 행세를 하고 수술비, 해외 송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이버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낯선 사람의 친구 추가 요청을 조심해야 하며 SNS에 자신의 프로필, 개인정보를 최소화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이 해외 송금을 요구하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국정원, 경찰 등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국정원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융사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이 해외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업무 중 하나인 국제범죄 방지 차원에서 로맨스 스캠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봤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2분기 시황은 103, 매출은 107, BSI는 각각 100을 넘었습니다. 이 지수들이 100을 넘은 것은 통계를 개편한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늘어나면 전 분기 대비 개선이며 반대로 100보다 줄어들수록 경기가 악화됐음을 의미합니다. 100을 넘은 것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섬유,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에서 100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통신과 가전,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업종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습니다. 동거 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시, 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제곱미터, 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각각 제한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